안녕하세요. 문홍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공부할 거야. 자,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여러분들 잘 문제를 먼저 한번 보고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62번 문제 봐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부를 제대로 해놓지 않잖아? 그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인수분해도 안 돼. 그러면 얘를 근의 공식으로 두근을 구해서 그걸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놓고 다 여기에 대입을 해서 알파 베타의 그 값을 대입해서 보기 1번, 2번, 3번, 4번을 다 푸셔야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하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잘 공부하잖아?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은 두 근 알파 베타를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그래서 공부를 잘 해볼 건데 그 전에 한 번은 과정을 살펴볼게. 자,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어. 자, 여러분들하고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진짜 두근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근데 그 두근을 근의 공식으로 구해볼 건데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보면 2a분의 빼기 b, 원래는 더하기 빼기 루트로 봤잖아. 그걸 따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한 번은 더하기 루트에 b제곱 빼기 4ac를 쓸 거고, 자, 다른 한 근은 이번엔 2a분의 빼기 b 빼기 루트에 b제곱 빼기 4ac로 한번 살펴볼 거라고. 두 개를 따로 적은 이유는, 자, 합과 곱과 차를 한번 잘 살펴보려고 그래. 자, 먼저 얘들아, 선생님이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두 개를 한번 더해 볼 거라고. 자, 더해 볼 건데 어차피 분모는 2a니까 2a. 자, 2a를 적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잖아? 그러면 얘는 더하기 빼기니까 사라질 거고 빼기 b 빼기 b니까 빼기 2b가 될 거야. 그렇다면 2가 약분이 되고 남는 것만 적어보면 얘는 빼기 a분의 b가 된다고. 아, 처음에 이 두 개의 근은 되게 복잡하게 보였는데 더하니까 아주 간단한 식으로 표현이 됐네. 그래, 이걸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번엔 선생님이 두 근의 곱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두 개를 곱해보려고.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되니까 분모끼리 곱하면 2a, 2a를 곱하면 4a 제곱이 될 거고 두 개의 분자를 곱해보려고 봤더니 형태가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어. 아, a 더하기 b, a 빼기 b 꼴이라고 본다면 저건 합차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제곱에서 뒤에 있는 거 제곱을 빼보려고. 그럼 앞에 있는 거 제곱을 해보면 빼기 b를 제곱해보면 얘는 b제곱이 될 거고, 자, 뒤에 있는 거 제곱을 해서 빼면 루트가 벗겨지고 빼면 되니까 b제곱 빼기 4ac가 이렇게 남을 거라고. 그러면 b제곱은 사라질 거고, 자, 정리를 해볼 건데 어차피 빼기는 더하기라고 보고 얘들아 4랑 4는 약분할 거야. a도 약분할 수 있으니까 제곱하고 a 하나 지우면, 자, 남는 건 뭐가 남니? 남는 건 여긴 a가 남고 여긴 c가 남아. 그래서 a분의 c라고 볼 수 있겠다. 역시 얘도 두 개를 곱하면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계수의 식으로 표현이 됐다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두 근의 차를 볼 건데 이 두 근의 차는 일반적으로 실근일 때 성립해. 자, 그럼 두 근의 차이를 볼 거야. 차라는 건 원래 양수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얘가 크고 얘가 작습니다. 실근이니까 눈에 보이지만 문제에서 일반적으로는 두근 알파 베타라고 아까 주어졌었잖아. 그러니까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일단 차이는 절대값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 절대값 생각을 해보면, 자, 빼볼 거야. 자, 빼보면 2a가 되고 빼잖아? 그럼 빼기 b 같으니까 없어지고 얘는 루트 부분이 두 개가 되겠네. 루트에
b제곱 빼기 4ac가 될 거야. 그럼 역시 이를 내가 약분을 해보면 남는 것만 적을 건데 실근일 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 루트 b제곱 빼기 4ac는 양수겠지. 판별식이 0보다 클 거니까 루트 아니. 그래서 선생님은 적어줄 때 a만 절대값을 적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a의 절대값에 루트에 b제곱 빼기 4ac라고 적어주면 돼.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절대값 a분의 그냥 루트 판별식이네.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그게 뭐였지? 두근의 차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자, 2차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2차 방정식 있을 때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 라고 주어지면 우리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차를 아주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 자, 처음에 두 근의 합이 빼기 a분의 b. 그러니까 자,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빼기 a분의 b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은 이렇게 a분의 c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a분의 c로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두 근의 차는 자, 이렇게 루트 a분의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다.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다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면 두 근의 차는 양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절대값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다. 그래서 루트 판별식 b제곱 빼기 4의 c다 라고 적어줄 수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 그 박스에 잘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2번 문제를 볼 거야. 아,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자, 2차 방정식이 x제곱 빼기 3x에 빼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그리고 나서 1, 2, 3, 4를 봤더니 막 좀 복잡해 보여.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저 세 개의 식만 잘 쓸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고. 자, 그걸 먼저 적고 시작할게. 자, 두 근의 합은 뭐였지? 빼기 a분의 b인데 빼기 1분의 빼기 3이니까 3이 될 거잖아. 자,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빼기 3이니까 그냥 얘는 빼기 3이라고 적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근의 차는 절대값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절대값 a분의, 근데 a가 1이잖아? 절대값 1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분모는. 그 다음 루트에 판별식이었다고. 루트에 b제곱 빼기 4ac. b제곱하면 9고, 자, 판별식 쓰면 돼. 4ac 하니까 더하기 4, 3, 12가 될 거야. 자, 여러분 이거 얼마죠? 루트 얼마니? 21이지. 자, 루트 21이 될 거라고. 자, 이렇게 보면 돼.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 자, 여기 1번 문제 볼 거야. 1번 문제 보면 알파 더하기 1에 베타 더하기 1을 구해보래. 자,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 전개를 한번 해보는데, 자,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본 모양이 계속 나와.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전개하면 1이다. 우리 앞에서 뭘 구하고 시작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과 알파, 베타 두 근의 곱과 차를 표현하고 시작했잖아. 그런데 곱,
곱 여기 있네, 알파, 베타. 얘 얼마였어? 얘는 빼기 3이었지. 알파 더하기 베타도 값이 여기 있잖아? 얼마야? 얘는 3이야. 에이, 더하면 없어지고 답은 1이 되겠네.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엔 2번을 볼 건데, 자, 2번도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봐라.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이번엔 베타분의 알파를 구해보래. 통분을 해볼게. 자, 통분을 하잖아?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 분의, 자, 통분, 곱하고 곱해서 올라갈 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될 거라고. 자, 우리가 앞에서 곱셈공식 변형. 곱셈공식 변형은 왜 공부했었지? 합과 곱으로 표현. 이거였잖아. 자, 그럼 얘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합과 곱셈공식 변형을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가 됐다고. 또 마찬가지다. 우리가 앞에서 곱 얼마였지? 빼기 3, 빼기 3. 얘는 빼기 3. 곱 여기 또 있네. 자, 얘는 빼기 3. 그 다음, 합 3이었잖아. 3 대입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 3번을 한번 볼 건데, 3번. 자, 요거 두 개를 지우고 이제 3번하고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을 봤더니,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나왔어. 자, 얘도 우리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 어떻게 했었지? 자, 기억을 되살려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합, 그 다음에 빼기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표현할 수 있다 했었지.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합과 곱으로 또 표현을 했네. 했던 것처럼 합은 3이요, 합은 3이요, 곱은 빼기 3이었다 이거잖아. 그 다음에 자, 우리가 4번을 볼 건데 4번. 자, 4번 볼게. 4번을 봤더니 알파에서 베타를 빼래. 아까 구했던 건 뭐였냐면, 자, 여기서 봐. 절대값을 구했잖아. 차는 양수로 표현이 된다고. 그런데 얘는 절대값으로 표현하지 않았어. 그냥 뺀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차는 아니고 사실, 그치? 양수로 나올 수도 있고 음수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왜? 너는 지금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아니? 나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 구했던 거는 절대값을 구했다고.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럼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루트 21이라는 거는 알파 빼기 베타는 사실 절대값을 씌운 게 루트 21이니까 얘는 더하기 루트 21도 가능하지만 빼기 루트 21도 가능한 더하기 빼기 루트 21이라고 적어줘야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기본적인 알파, 베타, 즉 두근이 주어졌을 때 합과 곱과 차 이용한 걸 봤습니다. 6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과 곱으로 이용해서 또는 차를 구해서 풀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푸는 64번 문제를 한번 보러 가자. 자, 64번 문제를 볼 건데 64의 1번 문제를 봤더니 2차 방정식이 주어지기를 2x제곱 빼기 mx 더하기 12는 0이라고 주어졌어. 그런데 두 근을 준 게 아니고 두 근의 비율을 줬다고. 뭐 앞에서는 두 근 알파 베타 막 이렇게 놓고 우리가 풀었지만 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두 근의 비율이 주어졌어. 자, 그럴 땐 여러분들 이렇게 놓기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알파 베타라고 놓잖아?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가 돼. 사실 이렇게 놓으면 풀 수가 없고 우리가 미지수 하나로 줄이면서 비율을 둘 수 있는 방법이 두 근의 비율이 주어지면 얘는 3대1하고 주어졌으니까 한 근은 3알파, 한 근은 2알파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 이렇게 미지수 2개도 아니면서 미지수 하나가 되면서 비율도 3대2가 맞춰졌지. 자, 이렇게 두고 풀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두 군의 합은 얼마냐면 3알파랑 2알파의 합이니까 걔는 5알파가 되고, 그게 지금 근과 계사의 관계에 의해서 빼기 a분의 b니까 빼기 2분의 빼기 m이니까 2분의 m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식이 이게 주어졌으니까 m 값을 구하는 게 문제지. 그럼 m은 하고 구해보면 넘기면 10알파가 되는 거지. 요 식이 하나 주어진 거야. 자, 이번엔 곱을 이용할 건데 두 군의 곱 얼마니? 6알파 제곱이지. 즉 3알파랑 2알파랑 곱하면 6알파 제곱인데, 자, 두 군의 곱은 여러분들 a분의 c였으니까 2분의 12, 즉 6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식을 준 거라고 생각하고 알파 값을 구하는데, 알파 제곱은 1인 거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누면 알파 값이 몇 개가 나오니? 2개가 나온다. 알파는 풀마일 2개가 나오지. 그러니까 m 값도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m은 풀마 10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답으로 적어주면 된다. 자, 우리가 2번 문제도 볼 건데, 자, 2번 문제를 보면 2차 방정식이 3x 제곱 빼기 mx 더하기 12는 0이라고 주어졌어. 근데 이번에도 두근을 준 게 아니네. 앞에서는 우리가 비율이 주어졌었잖아.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앞에서 비율이 주어질 때 비율이 3대2라고 주어지면 두근을 3알파랑 2알파로 놓고 풀었지.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했지. 근데 이번엔 비율이 아니고 두근의 차가 주어졌어. 그럼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라고 놓지 말고 미지수 하나만 써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한 근을 만약에 알파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난 두 근의 차가 3인 것만 표현하면 되니까 이 근은 이 근과 차이가 3인 거야. 즉 얘를 알파 더하기 3이라고 놓을 수 있겠다 이거지. 두 근의 차가 3이면서 미지수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 자, 그럼 우리가 근과 계사의 관계를 이용해 볼게. 자, 두 근의 합. 자, 이제 바로 구해본다. 더하면 2알파 더하기 3이니까 2알파 더하기 3은 합은 빼기 a분의 b였잖아. 즉 3분의 m이라는 식이 하나 주어지는 거고, 두 근의 곱은, 자, 두 개를 곱해 볼게. 알파랑 알파 더하기 3은, 자, 두 근의 곱은 뭐였지? a분의 c였으니까 3분의 10이 4 이렇게 줄 수 있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식을 연립해서 m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을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들하고 예를 하나 들어볼 거야.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생각을 할게. 자, 두 근이 선생님 1하고 3이 주어진 거야. 그리고 2차 방정식을 만들래. 두 근 1하고 3이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x 빼기 1에 x 빼기 3은 0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간단하지.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니까 1하고 3을 대입하면 0이 되는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저 식을 전개를 해볼게. 전개를 해보면 x제곱에, 자, 봐봐. 빼기 3x고 빼기 x니까 빼기 4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빼기 1 빼기 3이니까 더하기 3은 0이 될 거야.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 근데 선생님이 뭘 말하고 싶냐면, 여기서 x 앞에 개수인 이 4와 상수항인 3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이 4는 뭐였냐면 결국은 봐봐. 두 근 1과 3의 뭐니? 합이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은 1과 3의 곱인 거야. 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주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x제곱 앞에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겠지.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는 0이라고 만들 거라고. 그리고 전개를 해보면 x제곱에 자 빼기 베타 x 빼기 알파 x니까 빼기로 묶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x가 될 거고 전개하면 알파 베타가 될 거잖아. 알파 베타는 0이 될 것이다. 결국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잖아? x제곱 앞에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x 앞에 개수는 두근의 합이 오면 되는 거고 상수항에는 두근의 곱이 오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자, 다시 두근 알파 베타가 주어졌는데 x제곱 앞에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면 x 앞에 개수는 이렇게 두근의 합이 오고 상수항에는 이렇게 두근의 곱이 온다.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를 풀게. 근데 위에 박스 있지? 방금 선생님이 내용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거기에 적을 수가 있어.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 우리가 두 근이 뭐라고 주어졌냐면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x제곱 빼기 자, x 앞에 개수 더하기 상수항은 0이라고 만들 건데 x 앞에 개수는 누가 올 거냐면 이렇게 두근의 합이 올 수 있다는 얘기고 상수항엔 누가 올 수 있는 거냐면 두근의 곱이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바로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그럼 65번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는 거지. 두근을 뭐라고 한 거야? 3분의 1하고 3분의 2라고 한 거야. 그리고 나보고 x제곱 앞에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래. 어렵지 않지? 똑같이 하면 되잖아. x제곱에 빼기에 두근의 뭐가 오지? 합 x 오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은 0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 두근의 합 x 더하기 곱은 0. 두근의 합 x 두근의 합 x 더하기 곱은 0. 곱은 0이다라고 적어주면 된다. 계산 해보지 뭐. x제곱 빼기 자 합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곱하면 9분의 2네. 더하기 9분의 2는 0이라고 만들면 여러분들은 이 2차 방정식은 결국 두근을 3분의 1과 3분의 2로 가지게 된다. 이 얘기라고. 자, 66번도 한번 보는데 66번 봤더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2차 방정식이 x제곱 빼기 4x에 더하기 1은 0이 있어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거지.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정리해 볼게.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해보면 두근의 합은 뭐냐면 두근의 합은 빼기 a분의 b니까 4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즉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이 될 거라고. 자, 이렇게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합과 곱은 바로 이제 구할 수 있어.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1번 문제를 봤더니 1번 문제가 이거야. 이 합과 곱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래. 근데 그 2차 방정식은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야. 다시 말하면 4와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잖아. 4와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x제곱 빼기 합 x 더하기 곱은
0이다. 이렇게 만들기로 했잖아. 다시 또 적을게. x제곱 빼기 합 x 더하기 곱은 0이다. 라고 만들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완성된다. 적어보면 이런 거네.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는 0이 되는 거지. 반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인수분해 해봐. 그러면 그 두근은 4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 정리.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x제곱 앞에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x 더하기 곱은 0이다라 고 놓고 풀면 바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